이곳 제한속도 70입니다. 불박차는 한 60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차로, 2차로가 가는 길하고 3차로, 4차로 가는 길하고 서로 갈립니다. 서로 나눠져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불박차 3차로 가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3차로로 쭉 가면서 1, 2차로는 가는 길이 잠깐 막혔네요. 네, 3차로 시속 70도로 해서 60으로 가는 저 차가 어디서 들어와?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네요. 어허,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지만 깜빡이 켰어도 안 보이죠? 여기서 깜빡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차 한 대, 두 대, 여기 해봤자 한 20m 될까요? 시속 70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불박차 운전자 여성 운전자시네요. 이렇게 이것을 네. 허허. 이게 불박차네. 옆으로 때렸으니까. 예. 상대차는 이렇게 됐고 불박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속 70도로 쭉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근데 운전자는 이때쯤 보이겠죠. 달리는 속도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100대 빵으로 합의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 차가요. 저랑 부딪히고 이 차가 또 튕기면서 옆에 있는 차 또 들이받았대요. 제가 부딪히면서 그 차 튕기면서. 그러면 그 옆에 들이받은, 앞차가 들이받은 제네시스도 제가 제 잘못만큼 물어줘야 되나요? 아, 보험사에서는 분심이 갈 거예요? 소송 갈 거예요? 물어봅니다.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산재 신청해도 될까요? 뒷좌석에서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용하던 카시트를 교체해야 될까요? 에어백은 2개 다 터졌습니다. 구입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자, 카시트요. 충격이 크면 카시트도 직접적 부딪히지 않더라도 그게 충격이 커서 그거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카시트 이 판매처에 가서 이게 안전도가 어떤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카시트는 이 카시트 유치원생까지는 카시트 태우죠. 이 카시트. 근데 우리 애는 컸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 그 카시트 안 타도 돼. 그래도 또 누구 줄 수도 있죠. 누구 주는데 안전도가 떨어지는 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올라온 영상 중에서는 카시트에 대해서 이 카시트 못 쓴다. 이건 안전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카시트 값을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카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대 빵이냐 아니 그게 중요하죠. 4주 진단 받았어요. 근데 2주만 입원하고 출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언제 있었을까요? 1월 20일. 그럼 오늘이 2주 진단 2주 됐네요. 그죠? 예. 오늘이 4주 진단 받았지만 2주만 입원하고 출근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원 치료하게 된다면 어떻게? 네, 보험사로부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나요? 합의가 안 돼서 전손 처리하자고 합의가 안 됐어요. 네, 대물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전손 처리를 자차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차량 가액이 자차 가입되는 게 2,280만 원이라네요. 다시 새 차로 사야 된다면은 2,900만 원 들어갑니다. 2,900만 원 다시 다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차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네요. 상대방 대물로 100%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제한속도 70에서 60 정도로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 깜빡이 켰나요? 네, 깜빡이 켜게 잘 안 보이네요. 1, 2차로는 가는 길이 달라요. 1, 2차로 가는 길, 3, 4차로 가는 길, 명지 오션, 신호등, 신호동 서로 다 다르대요. 1, 2차로는 전부 다 정체로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2차로 서 있던 차가 모닝이 3차로 깜빡이 듣기 전 갑자기 들어왔어요. 저는 시속 6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모닝을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모닝이 또 앞에 있던 2차로 있던 제네시스를 박았어요. 모닝은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투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100%가 100대 빵이네요. 100% 100대 빵.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예상치도 안 했었고.
만일 제일 뒤에 있던 차가 깜빡 켜고 있으면은 아, 저 차 들어올라나 보다 미리 빵이라도 될 텐데 아니 뒤에 차가 두 대나 더 있었어요. 그 차에 가서 안 보이던 차가 깜빡이 쑥 들어오면 서 있던 차가 이제 그 차가 쭉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못 빠져나가잖아요. 정차후 출발이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들은 100% 100대 빵입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했던 건데요. 아, 이분이 앞차를 처음 본 순간 맞네요. 제가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이때 처음 보셨대요. 그렇습니다. 이때 보죠. 이때. 자,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건데요.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과연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자, 갑니다. 가다가 비가 많이 내렸어요. 나는 직진할 겁니다. 직진하고 저 1차로에는 좌회전할 차들이에요. 자, 좌회전할 차가 여기서 으아 꽝 아이고. 자, 여기서 저 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었어요. USB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던 차, 좌회전 차로에서 나는 직진할 겁니다. 쭉 가는데 이때 오른쪽 깜빡이 켜더니 여기서 꽝. 네. 아, 불박차가 직진인지 저 앞에까지 갈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어떻게 됐나요? 직진 금지. 그럼 불박차가 직진이 아니라 저 앞에 저 앞에 좌회전 차로로 갈 건가요? 여하튼 난 앞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있던 차가 갑자기 때렸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새 차예요. 새 차 망가져 끄악 소리 질렀어요. 이 사고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제가 아까 직진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직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2차로도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하려면 공간이 있으니까 나는 그쪽 쭉 가서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같은 보험사인데요. 보험사에서 80대 20이랍니다. 진로병력 사고는 70대 30에 시작된다고 그러죠. 근데 왼쪽 깜빡이 켜고 있다가 서 있다가 쑥 들어왔으니까 80대 20이다. 불박차 운전자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잘못 있습니까? 저건 못 피하겠는데요? 네, 저 깜빡 켜자마자 갑자기 들어오면 좌회전 차로에서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 100대 빵해야 됩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었어요. 금감원에서도 네, 이거는 우리가 승인해준 그 파란 책에 의해서 그래서 요 책이요. 네, 이 책을 보면 진로병정주 사고는 100대 빵이 안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리 해도 100대 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파란 책대로 한 거 우리가 잘못이라고 그 보험사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금감원에 민원 넣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은 나홀로 소송을 결심합니다. 그분이 바로 한문철TV에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께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경아씨의 소송일기입니다. 이분이 혼자서 거대한 보험사 상대로 소송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보험사는 끝까지 100대 0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 측은 변호사까지 있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웠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사고 보험사는 80대 20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아무리 살펴봐도 불박차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과실이 안 보인다. 과실이 있음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00대 빵이다. 100대 빵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100대 나홀로 소송해서 상대는 로펌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나홀로 소송해서 10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이 사고보다 이 사고가 더 100대 빵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용 보시죠.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쭉 가고 있는데 자, 서로 갈 길이 달랐다.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피해요? 자, 그러면 과실비는 100대 빵이 옳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산재를 신청해 드릴까요?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출근이 어려운 상태인가요?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가는 게 좋겠습니다. 분심이 가면 망할 수가 있어요. 분심이 가면 100대 빵도 100대 빵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심이 거쳤다고 소송 가면 1심 판사는 분심이 그대로 그냥 판박이 판결할 가능성이 90%인데요. 그러니까 분심이 안 가야 돼요.
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차 캡처한 거 아까 보셨죠? 2번 사고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냐 100대 빵 아니냐 100%가 100대 빵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100대 빵이어야 옳지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어디를 다쳤나요? 사주진단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가슴 중앙의 뼈가 조금 금이 갔더라. 아, 요거네, 요거.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제일 딱딱한 거예요, 요거요. 여기서부터 쭉 갈비뼈 나올 때 이거 제일 딱딱한 거. 이 흉골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딱딱해서요. 네, 이거는 근데 움직이면 아파요. 이게 금이 갔대요. 잠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건 괜찮은데요. 움직이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또는 숙이면 고통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아프죠. 뼈에 금이가 있으니까요. 예, 이 보조대를 하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은 가슴뼈는 누워있는 게 제일 빨리 낫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흉골 또는 갈비뼈 또는 골반 이런 거는 누워있는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뼈가 어긋나요. 사고 당시에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지금은 목도 가누기 어렵고요. 그렇죠. 저렇게 크게 다치면은 목도 아프죠. 목, 어깨, 가슴. 이 뼈가 이게 딱딱한 뼈가 금 갈 정도니 얼마나 에어백 터지면서 네, 여기저기 팔이 빠짓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목은 움직일 수 있으나 CT나 엑스레이는 안 찍었고요. 지금은 아프니 찍어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예, 확인해 보세요. 설 연휴가 지나면 회사 상황을 보면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절대 안정이라는 게 침상, 절대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잠깐 일어나야 되겠죠. 그냥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사고 나서 지금 병가 중이래요. 병가 중이라서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슴뼈 때문에 지금 다른데 간단한 물리치료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최소한 4주는 쉬어야 돼요. 4주 만에 제대로 붙으면 다행인데 근데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주는 쉬어야 되고 그 후로 통원치료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고 아이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라는 것은 상대 보험사죠. 산재 신청에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할 때 제가 일 못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요. 보험사는 자 100대 빵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상대 보험사는. 그리고 보험사는 내가 못 받은 입원 기간 동안에 대해서 못 받은 월급의 85%만 준다고 합니다. 왜 100% 안 줘? 아유, 병원에서 밥 주잖아. 교통비 안 들잖아. 그거 빼면 85%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법원에서는 월급을 받았든 못 받았든 100%를 다 줍니다. 휴업손해 100% 다 줍니다.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차액설입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받았어? 한 달에 월급 400만 원 받았어? 그래? 근데 얼마 못 받았어? 밥 못 받았어? 알았어. 그 입원 기간 동안에 못 받은 월급의 85%. 근데 법원은 평가설입니다. 차액이 아니라 평가설은 내 노동력이 100개 일을 할 수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일을 하나도 못했죠. 그게 100%예요. 그럼 월급 400만 원이면 400만 원 100%를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평가설, 법원은 평가설, 보험사는 차액설. 집에서 쉬고 통원 치료한다면 합의할 때 병가를 인정되는지. 집에서 출근 안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입원했을 때만 휴업손해가 인정돼요. 통원 치료하면 그럴 땐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안 주고 소송에도 안 줍니다.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율 %만큼 주는데요. 흉골골절은 장애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누워있기만 합니다. 하는 것도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집에서 누워있는 게 누워있어도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 받는 거는 왔다 갔다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는 입원해 있으래요. 근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합의하려면 입원해 있으라는 것은 입원해 있어야 그래야 못 받은 월급 85% 받으니까 그 입원해 있으라.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집에서 누워 있으나 똑같아요. 병원에서 해주는 거 없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래요. 이번 명절 내내 딸이 보고 싶은 딸을 못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퇴원하세요. 퇴원하십시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분심이 가는 것보다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물 담당자, 아, 소송할 거예요? 소송은 담당자 따로 있어요. 저는 신경 안 쓸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대물한도 알아봐 달라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종합보험 들어있으면은 책임보험이면 2천만 원까지지만 종합보험이면은 요새 전부 다 1억 또는 5억, 경우에 따라 10억까지 가입합니다. 대물 한도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물로 전손 처리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예, 그냥 자차로 하세요. 그러면서 신경도 안 써주네요. 글쎄요. 자차로 처리하면 자기 부담금은 없죠. 그러면서 내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보험자 대위에서. 근데 보험사에서 저 분심이 가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차로 처리하더라도 우리 보험사에 잠깐 기둘리세요. 기둘려. 내가 소송할게. 내가. 그러면서 보험사는 내 소송이 끝나기 기다려. 하면 보험사는 기다려줍니다. 자차와 대물의 전손 방법이 다르다고 있습니다. 대물은 내 손을 100% 다 주죠. 그리고 렌터카 비용도 주죠. 근데 자차 보험은 렌터카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차는 딱 정해져 있는 액수가 끝이에요. 보험 가액이 정해져 있는 끝입니다. 그게 실제 중고차 값보다 더 낮을 수가 있어요. 낮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중고차 값이 높아서 대물로 처리하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소송하시게 되면 중고차 값을 찾아보세요. 내 차가 어떤 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고차 값이 얼마다, 몇 년 몇 월씩, 그럼 중고차 값이 얼마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손 처리된 보험가액보다 크면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차 값에 해당되는 취등록세, 그만큼에 해당되는 거. 내가 새 차를 구입하더라도 새 차 구입한 취등록세를 다 인정받지 못해요. 중고차 그 당시 사고 당시 가액에 해당되는 그런 중고차를 내가 새로 등록할 때 들어갈 비용, 취등록세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차 보험사가 인정되지 않죠. 자, 이건 뭐 어차피 100대 빵이니까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고요. 새 차는 주문해뒀습니다. 새 차 받는데 3달 내지 6달 걸린대요. 전손 처리하니까 렌트는 10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 차 받을 때까지 렌트 비용은 모닝차에게, 앞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그건 어려워요. 저 렌트카 비용은 법원에서도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만큼 그만큼만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전손 처리됐을 때, 열흘 이내에 새 차 사지. 근데 요즘 새 차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그게 뭐래더라? 반도체? 그것 때문에 새 차가 오래 걸린대요. 근데 그것은 그런 특수한 사정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차를 고칠 때는 25일까지만 인정해 주죠. 그리고 실제로 고치는 게 25일보다 더 들면 30일까지 인정해 주죠. 그런데 이게 고치는 저 외국에서 부품이 들어오려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더 늘어났다. 그랬을 때는 소송하면은 그 실질적인 차 고치는 데 필요한 그 렌터카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전손 처리됐을 때는 그렇게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고가 나니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 보험사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병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분께 또 여쭤봅니다. 설 연휴 내내 병원에서 지내셨나요? 아이는 몇 살인가요? 잠시 후 방송할 건데 어제 잠시 후 방송할 거라 했습니다. 병원에서 언제쯤 회사에 출근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나요? 네, 병원에서 지금 실시간 어제 오후 방송 보셨대요. 올해 8살입니다. 아이고, 곧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고요. 유치원도 곧 졸업할 텐데, 아이고. 예. 이번 설 연휴 때 애들도 못 보셨대요. 언제쯤 회사에 출근하는 게 좋겠다고 하나요? 아직 선생님 출근 전이라서 오늘, 내일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MRI 촬영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뼈 검사 먼저 해보고, 뼈에 골절된 부분 없으면은, 그럼 이제 신경 쪽에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MRI는 나중에 하자고 그러십니다. 움직이는 건 되는데요. 오래 있어서 목을 가눌 때 정신차려 있으면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올라온 글이에요. 내일 검사해보고 문제 없으면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머리, 코 부분에서 너무 하면 막 피맛이 난다는 거 느낌 아시죠? 충격이 너무 크면.
코 부분 CT하고 가슴 부분 CT, 손목 CT 다 했습니다. 가슴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어제 방송 못해 죄송합니다. 예. 내일 오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기를 친척 집에 맡겼대요. 그래서 부부 함께 사고당해 두 분 다 병원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엄마 혼자 딸을 키우신대요. 식사도 못 하시고, 네, 어제 방송 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하신다고 못해 죄송하다 그러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하수영 아내에게 바친 노래, 그리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어제 방송 노래를 했었는데요. 저도 눈물이 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차에는 저 혼자 타고 있었고요.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바로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100대 0으로 주장해 주겠다는 말에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지금 100대 0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우리 보험사가 과연 제대로 100대 0을 해줄 것인지 좀 불투명합니다. 그나마 변호사님과 상담할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일 검사해보고 문제 없으면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원하면 법원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통원 치료 하루에 8,000원의 교통비만 줍니다. 위자료는 그래도 여기 흉골골절이니까 얼마일까요? 그 급수가 뭐 한 30만 원 될까요? 한 30만 원 줄 것 같아요. 보험사 약관대로 하면 못 받은 급여의 85%만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산재됩니다. 산재 신청하세요. 왜 산재를 해야 될까요? 산재는 사고 난 때로부터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내 월급의 70%를 줍니다. 지금 2주 지났어요. 2주 지났는데 2주 동안은 입원해 있었습니다. 소송하면 100% 받아요. 근데 앞으로 또 2주가 또 필요하고요. 2주 지나도 다시 또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돼요. 그럼 계속 아프면은 지금 본인은 제일 많이 확실한 데가 흉골골절이지만 목, 어깨 이런 데도 정밀검사를 또 받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4주 지나서 다시 또 2주나 4주나 더 추가 진단 받아서 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있다가 회사에 복귀했을 때는 보장이 없어요. 이럴 때는 산재를 해야 됩니다. 산재는 입원해 있건 통원치료건 다시 내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내가 받던 급여의 70%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된다. 그때 월급이 얼마 안 되도 최소한 하루에 7만 1,000원 정도를 줍니다. 7만 1,000원 중에 70%.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하루에 7만 1,000원 정도예요. 그럼 7744고 5만 원은 쳐줘요. 내 급여가 210만 원. 그보다 많으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에 70%. 일당이 10만 원이죠? 그럼 7만 원씩 줘요. 그래서 내가 입원을 계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퇴원해서도 일터에 복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는 산재 신청하세요. 산재로 하시고 그리고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나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명절 내내 병원에 있었죠? 그 부분에서는 위자료 소송하세요. 그래서 이번 사고 얼른 퇴원하셔서 오늘 저녁에는 따님과 함께 저녁을 같이 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퇴원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퇴원하시라고 퇴원해서 빨리 퇴원해서
따님한테 가라고 그렇게 어제 방송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재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가 100대 빵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차 보험 처리한 것으로 부족한 것도 같이 신청하십시오. 법원에서 진짜 판사들이 어떨 때는 진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진짜 야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네 그런 판결도 있어요. 하지만 판사들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표현해 주는 게 위자료입니다. 아 정말 안 됐다. 딱하다. 억울하겠다. 그럴 때 그 위자료를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줄 수도 있고 300만 원만 줄 수도 있고 그 이상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물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부분 그런 거 그냥 위자료에 묶어서 위자료의 보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나홀로 소송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재. 자 우선 자차 보험 처리하세요. 상대에서 돈 나오려면 오래 걸려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산재 처리하시고 그리고 보험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100대 빵이면서 지금 고통받으신 것에 대한 위자료 제대로 받으십시오. 지금쯤 퇴원하셨나요? 지금쯤 퇴원하셔서 댁에 계시겠죠? 오늘 방송했어야 되는데 설명드릴 게 많아서 미뤘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가셔서 아이랑 같이 드시라고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위로해드릴 것은 얼른 아기랑 명절 동안에 따님 못 보셨죠? 예,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리고 빨리 건강 회복해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셔서 그리고 따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이번 사고는 100대 빵입니다. 누가 뭐래도 100대 빵입니다. 앞차 운전자가 뭐라든 앞차 보험사가 뭐라든 이번 사고는 100대 빵입니다. 산재를 어떨 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산재.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왜 못 받은 월급이 85%고 법원에서 100%인지 아셨죠? 그리고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 인정한다. 퇴원하면 장애율 %만큼만 인정된다. 오늘 제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비용을 언제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등등. 그리고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어요.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 소송을 산재 처리하고 별도로 위자료 소송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명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그러죠. 산재 하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 하실 거예요? 선택하세요. 선택이 아니에요. 더 유리한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항목별로. 산재에서는 내가 입원 기간보다 퇴원해서도 출근하지 못할 또는 특히 몸을 쓰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이분이 지금 어떤 직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몸을 쓰시는 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다리가 붙긴 붙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집에 가셔서요. 이제 걷기 연습하세요. 근데 내가 다리로 지탱을 해야 뭐 여기다 벽돌을 지든 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리가 다 붙고 힘이 붙기 전에는 다리 수술하면 이게 근육이 떨어지잖아요. 근육이 빠져갖고 걷지를 못해요. 또 어깨는 다치면은 뭘 갖다 몸을 쓰는 분들은 못하죠. 그런 분들은 퇴원은 했지만 그러나 일을 못합니다.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그럴 때 산재하는 겁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소송하면 입원 기간 또 100%예요. 근데 퇴원하면 장애도 없고 그럴 때는 퇴원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퇴원한 후에 오랫동안 복귀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산재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산재는 과실상계도 없어요. 물론 이번은 100대 빵이지만 그리고 산재 처리하고 그리고 위자료는 보험사에서 다시 별도로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으니까요. 모쪼록 조금 있으면 이제 유치원 졸업식이죠. 그리고 또 3월 초에 입학식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입학식은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입학식 때 엄마가 우리 딸 손잡고 가시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빨리 좋아지십시오. 그리고 명절 연휴 내내 2주 동안 엄마랑 딸이랑 떨어져 있었죠. 2주 동안. 그중에 특히 명절 기간 동안에도 떨어져 지냈습니다. 오늘 저녁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요.